자, 오늘 김현희 기자가 이제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체계에서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입학 가능 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첫 해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문을 닫는 대학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사회는 이번 주 커버 스토리 대학이 사라진다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김동인, 나경희 기자와 함께 특별 취재를 한 김현희 기자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제 표지 사진이 굉장히 눈길을 끌어요. 이게 도서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가 이거 어디예요? 표지 촬영한 데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표지가 기사보다 지금 먼저 올라간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표지 사진이 올라가고 나서 좀 이례적으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진행자님 방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출한 거 아니냐, 연출에 네.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연관해서 사소의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이런 댓글도 이 책을 있었는데요. 언제 다 제자리에 꽂아놓고 근데 다 엉망진창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표지 속 도서관을 연출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문을 닫은 대학교예요. 진짜? 실제 네네. 대학교 도서관을 그냥 가서 찍은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연출한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이거를 뭐 이렇게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요. 가보니까 이렇게 다 쓰러져 있었는데 이 대학교는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한중대학교라는 곳이고요. 사실 폐교한 지는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8년 2월에 폐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그 실제로 한중대학교에 다녔던 마지막 신입생인 17학번 김다운 씨예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실제 기사에 등장하는 학교였고 학생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이 커버 스토리에서 한중대학교 태권도학과 35명의 궤족을 전수조사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35명이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그 2017년도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중대학교 태권도학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35명을 저희가 그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한중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였고요. 1991년 개교해서 꽤나 역사가 되는 학교인데 4년제 종합대학교로 규모가 꽤 큰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설립자였던 총장이 2004년 당시에 총장이 교비를 한 300억 원 가까이 횡령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부터 대학이 계속 이제 재정적으로 부실해지고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2016년에는 333억 정도에 이를 만큼 학교 재정이 굉장히 부실해져서 교육부에서 몇 차례 시정 명령을 거쳐서 2017년에 결국 폐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4년제 종합대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을 닫을 당시에 거기 학교에 있던 재적생 수가 한 927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2017년도까지도 신입생을 받았고요. 어머. 그래서 저희 궁금증은 그럼 과연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대학교 수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한중대 사례처럼 남겨진 학생들도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과연 적절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느냐 이런 걸 봐야겠다 싶어서 우선 김동인 기자가 한중대학교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 동해로. 뭐 KTX를 타고 가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서 그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방치되어 있는 학교인데 학교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뭐 물건 같은 것들도 제대로 이제 처리가 안 된 거죠. 진짜 그래서 여기 도서관처럼 그냥 물건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이게 안에. 정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은 빠져나간 거네요. 거기 뭐 주인이 없어진 이제 학교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남긴 어떤 단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서를 바탕으로 나경희 기자랑 제가 이 태권도학과 학생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는데 되게 예상외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취재에 응해 주셔서 그렇구나. 1학년부터 지워버리고 4학년까지 싶은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이분들한테 상처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소중한 기억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사실 동해시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아, 정말요? 네네네. 전국 각지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각별하게 지냈고, 그리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던 학과라서 더더욱, 뭐 학교는 사라졌지만 기사를 통해서라도 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한중대학교의 태권도 학과가 굉장히 특화된 학과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흔적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가보면은 네. 그 트로피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예, 그렇구나. 남겨져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폐교 이후에 학생들의 어떤 궤적을 지도로 지금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후에 진로를 찾아서 그야말로 전국 각지로 정말 다 흩어졌어요, 예, 진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도 정말 전국 각지로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출신은 한 명도 없고 사실 강원도 네. 출신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태권도 훈련을 위해서 또 꿈을 위해서 동해로 모였다가 이 20대 초반의 청춘을 이곳에서 잠시 보내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다시 짐을 싸야 됐던 거죠. 네. 근데 학교가 폐교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마련해주는 대책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사실상 특별 편입이라는 제도밖에 없었는데 이 특별 네. 편입은 근처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네. 근데 이 특별 편입에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있는데 네. 먼저 근처에 동일한 전공이 없는 경우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의무가 아. 아니에요? 저는 의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재량껏 자기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TO를 신설을 예.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중대학교에도 간호학과가 있는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로 특별 편입이 많이 됐지만 태권도 학과처럼 특수한 경우는 사실 그렇죠. 좀 특별 편입이 그렇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한중대학교 태권도 학과 학생들을 보면은 이후에 강원도 동해에서 충남 아산, 천안, 충북 영동, 전라도 전주, 완주, 광주까지 태권도 학과를 찾아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수치인데 이거는 아예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편입하지 못하고. 예,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향후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곳은 뭐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이미 이제 문을 닫을 게 기정사실화 돼버렸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돼버렸고 교육부에서도 폐교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의 진로를 개척해 나갔고 네네네. 그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한 친구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과로 또 진학을 하게 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네,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만나봤던 분이 태권도학과 학생회장을 만났었는데 네. 이분이 거의 무슨 진학 컨설턴트처럼 밤잠을 줄여가면서 후배들이 이제 갈 대학을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중대학교, 물론 이제 그 재단 설립자의 비리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령기에 입학 가능한 인구가 이제 처음으로 대학의 그 수보다 줄어든 네네네. 경우이기 예. 때문에 앞으로 전국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대학이 좀 꽤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뭐 이제 문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긴 할 텐데 이게 몇 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치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네. 대신 학생들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저희 김동인 기자가 쓴 기사의 표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대입 정원이 2018년도 기준 지금 49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에는 18,000명 정도가 미달이 됐는데요. 2024년, 그러니까 불과 5년 뒤에는 미달하는 인원이 약 12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즉, 입학 정원 대비 약 24%가 그 학생 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이 부담은 인서울 대학교보다는 지방 대학교로 편중될 그쵸. 수밖에 네. 없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는 지방에서 대학까지 없어지면서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길도 막히고 사실 지역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되는 셈이라서 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폐교라는 게 학교 하나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교직원들은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도 깊은 어떤 면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그곳에서 이제 꿈을 키워가던 학생들일 텐데요. 네. 대학교 수 감축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마지막 졸업했던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가 문 닫는 과정에서 계속 그야말로 싸웠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도 왜 학교가 문을 닫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예, 아무도 맞아요. 없었다라는 네. 마지막 그 기사가 굉장히 좀 부끄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왜 설명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꼬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가보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아. 얘기들이 정말 팽팽하게 뼈가 있는 돌아가요. 농담이네요. 근데 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건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그렇죠.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희 기자 고생했습니다.